안녕하십니까? 2달 만에 뵙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미디어와 영성에 대해서 일부를 강연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저 기억나세요? 네, 저는 넓은 어깨, 좁은 허리, 기나긴 다리, 수려한 용모, 화려한 말빨, 네, 유명하고 일 잘하는 유명일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월 그리고 9월까지 굉장히 바빴어요. 여기저기서 이 미디어에 대한 강의 그리고 상담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만큼이나 이 여름에 미디어 중독, 미디어 과의존에 빠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올 여름 특히 더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만 있어요. 에어컨 나오는 집안에 뭐 해요? 보통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그리고 TV 보고 컴퓨터 하고 뭐 더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올 여름에 특히 이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그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추석 때 집에 가서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조카들 왔는데 다 이러고 있어요. 제 동생도 이러고 있었습니다. 간만에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좀 얘기를 좀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다들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을 붙여도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죠.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하구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디어 중독. 그 전문가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중독이라는 말을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과의존 혹은 과몰입이라는 말을 이제 써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포켓몬고에 빠진 우리 젊은이 스마트폰만 바라보면서 가상현실 세계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 포켓몬에게 지배되고 있는 포켓몬이 원래 우리가 즐기려고 만든 건데 오히려 포켓몬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모습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이런 현실이 실제 일어나고 이런 그런 사회 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게임들에 많이 노출되고 또 심각하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이라고 우리는 이름 붙입니다. 현실 생활보다 스마트폰 세상에 더 빠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 스마트 미디어 세상이 일상생활에서 더 중요해요. 밥 먹고 공부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스마트폰은 보고. 자, 스마트 미디어의 과의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로 수치화시켰고요. 2015년, 14년, 1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나왔느냐?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전체 인구 3세부터 59세 어르신들도 쓰지만 보통 3세부터 59세 요 나이대가 스마트폰을 많이 써요. 이 사람들의 전체 인구 중에 13.8% 몇 명이냐면 494만 6천 명, 500만 명. 500만 명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해에 거의 10만 명씩 늘어납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죠. 스마트폰의 감옥에 gat혀 사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기들과 어린이들, 유아, 아동 중에서도 18,000명, 그리고 그 중에는 그리고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은 20만 명, 성인은 60만 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소년기, 그 중고등학생이랑 20대에서 스마트폰을 쓰면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요 나이대를 다 합치면 이런
어린이들이나 성인들 합친 거 2배만큼 많아요. 특히 청소년의 과의존, 그러니까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의 2배 이상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운동을 하러 놀러 가도 놀 애들이 없어요. 운동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같이 놀 애가 없으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자기도 그냥 스마트폰 하고 인터넷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청소년이랑 남자 청소년 중에 누가 더 스마트폰을 많이 쓸까요?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이 써요. 여자 청소년이 28%, 남자 청소년이 27%. 예전에는 남학생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학생들이 카톡하고 페이스북하고 앱들 있어요. 사진을 예쁘게 꾸미거나 뭐 화장하는 거 배우고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여학생들이 오히려, 그리고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활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취미 활동들이 다양합니다. 운동도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PC방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하는데 여학생들이 오히려 활동량이 주로 적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빠져듭니다. 잠자기 전에 1시간 안에 이 전자파가 나오는 기기를 보잖아요. 그럼 뇌가 각성 상태로 깨어 있습니다. 숙면을 못 이루게 돼요. 깊은 렘 수면,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전 1시간 전에는 이런 전자파를 이렇게 쏘이면 안 돼요. 눈으로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전자파가 차단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뭐 필름도 씌우기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내가 10시에 잔다 혹은 11시에 잔다 이러면 1시간 전에는 TV든 스마트폰이든 보면 안 돼요. 자면서도 머리가 그걸 계속 생각해요.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 많이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한 8시간 있어요. 오래 있으면. 아니면 7시간 있어요. 와서는 잠만 자요. 밥만 먹고. 나머지는 다 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 보통 5%, 전체 24시간의 5%는 스마트폰을 쓰더라. 주구장창. 뭘 하느냐 봤더니 웹,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메신저를 하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위험한 중독에 빠진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어폰 끼고 우리 아까 화면 처음에 봤던 친구처럼 하루 종일 음악 듣고 이런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스마트폰 보는 아이들 보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치료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위험할 정도로 많이 쓰는 친구들이 보통 왜 쓰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이게 보통 반 정도, 45% 정도가 스트레스 해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하게 되는 거야. 긍정적인 여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취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베드로 사도가 그럴 겁니다. 요즘에 올라온 새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말도 못하고 좀 우울해서 자기 손만 보는구나. 맨날 이러고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러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심각해요. 미디어에 과의존하는 중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심각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들로서, 학부모로서 혹은 상담자의 자세로 어떻게 이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대원칙 3개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뭐냐? 나는 네가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거 싫어. 하지 마.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치료고 뭐고 그냥 끝장이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이런 자세로 아이들과 만나면 아이들에게 아무런 교육적인 효과를 줄 수 없어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신자들식으로 바꿔보면 이겁니다. 어느 날 이제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는 거죠. 우리한테. 나는 성당도 안 다니고 하느님도 안 믿고 나는 다 모르는데 하여튼 나는 당신이 성당 가는 거 싫어. 성당 가지 마. 무조건 가지 마. 이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어때요? 우라통 터지죠.
열받죠. 전쟁. 이거를 뒤바꿔 놓고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뭘 하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그거 하지 마.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인터넷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늘 진리니까. 예수님은 늘 옳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교육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높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죠? 모르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느님이 저 높은 하늘나라에 있던 분이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말구유에, 땅에 태어났어요. 땅에. 그래서 중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맨 땅에 그려놔요. 빨가벗겨서. 뭐냐? 그게 육화강생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에 있는 분이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하고, 아기는 어떤 존재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왔다. 왜? 우리랑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랑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랑 공감하고 동감하고, 그래야 진정한 교육이 되니까. 예수님의 교육법은 우리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우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비슷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미국 사람들이? 저런 또라이, 저런 미친놈. 그런데 그 당시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광했어요. 부모님들은 분노하고 젊은이들은 열광했어요. 신세대, 어느 시대나 신세대, 젊은이들은 신기한 거, 새로운 것을 보면 열광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폭발적으로 좋아했죠. 비치 보이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서태지가 처음 나왔을 때 저게 뭐야, 저건 음악도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10년은 서태지의 시대였죠. 신드롬에 사로잡혀서 모든 음악, 모든 문화가 서태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미디어에 빠지고 스마트폰을 좋아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청소년 학자들, 교육학자들이 그랬어요. 심리학자들이. 에릭슨,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쟤들은, 이 젊은 애들은 자기들만의 또래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어른들과 구별될 때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여기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누구야? 나는 해답을 찾기 시작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누구지? 평생 가지고 있는 질문이야. 나는 누구지? 이걸 찾고 싶어 해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지의 대답을,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 나는 이 세상의 중심, 이 생각, 이 마음이 먼저 있어요.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청소년 때는 막 오토바이를 타고 위험하게 막 다녀요. 헬멧도 안 쓰고 막 그 전문 용어로 와리가리라는 걸 하고 다녀요. 우왕 하면서 왔다 갔다. 왜냐? 나는 주인공이니까 난 안 죽어. 그 위험한 걸 그들이 해요. 왜냐? 나는 주인공이거든.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도니까 나는 사고 나도 괜찮아. 그런데 사고가 나면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다는 증거가 언제부터 이제 나타나냐면, 요 시기가 지나요. 아,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아, 나보다 잘난 놈도 많고 인생은 따지고 보니 힘든 게 많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고 이제 철들었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요. 이걸 이제 객관화라고 합니다.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사람, 객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원칙 2,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라.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잘 쓰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스마트폰을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안 쓸 때 잘 노는 법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중독에 빠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중독에 빠지기 전에, 청소년 되기 전에, 아기 때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좀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이. 근데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시점이 똑같아요.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냐? 10년, 그죠? 아이들이 먼저 쓰고 어른들이 썼단 말이죠. 우리가 먼저 쓰고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잘못 쓰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우선은 우리 신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스마트폰 안 쓰고 그냥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런 시간, 심심한 시간에 엄마가 좀 촛불 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가 왜 기도해요? 애들은 알아요. 엄마가 왜 기도할까? 나를 위해 기도한다. 알죠? 아이들이 힘든 시간이 오면, 스트레스 받으면 스마트폰을 보기보다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대학교 입시 원서를 쓰건 수능을 시험을 보건 그때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오면 스마트폰이 날 도와주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촛불 켜고 기도하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은 우선 기도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요즘 신세대 부모들 이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할 때 되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었죠. 요즘에는 우는 아이 스마트폰 준다. 우는 아이 뽀로로 준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3살, 4살 때부터 스마트폰 중독으로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울든 해도 스마트폰 딱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울음을 딱 그쳐요. 뽀로로만 딱 보여주면 이거 뱃속부터 배운 것도 아닌데 어찌나 그렇게 잘 알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더 잘 써요. 스마트폰 딱 주면 알아서 자기가 다 해. 영재야, 영재. 스마트 영재.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스마트폰의 가장 위험한 점이 뭐냐면, 그래서 이 노는 법을 스마트폰으로 배우면 어떻게 되냐? 뇌가 한쪽만 발달해요. 측전두엽이라 그래서 이 안구 바로 안쪽에 뇌 앞부분만 발달을 합니다. 다른 부분이 발달을 안 해요. 아이들은 3세부터 6세 그리고 12세까지 3세부터 6세까지 뇌 크기는 다 커요. 어렸을 때 애가 머리가 크죠? 그때 뇌는 다 커요. 그리고 12세까지 뇌세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증가를 하는데 이때 쓰는 뇌는 굉장히 발달해요. 이때 영재교육을 시키면 애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스마트폰만 계속 주면 바보가 돼요. 요즘에 가장 이제 한 3년 안에 이 연구 발표가 나올 건데요. 스마트폰의 부작용으로 ADHD나 자폐증에 걸리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막바지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 10년 동안 ADHD나 자폐증에 걸리는 아이들의 수가 3배 이상 늘어났어요. 왜 그랬냐? 우선 부모가 방치해요. 부모가 먼저 자기들이 노는 법을 잘 몰라요. 신세대 부모는. 어떻게 놀아요? 인터넷, 게임, 인터넷 쇼핑. 아이는 방치하고. 요새 뉴스 많이 보죠?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고 엄마가 인터넷에 빠져서 그런 거. 먼저 부모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뽑았을 때 스마트폰 쓰면서 제일 싫은 모습, 그리고 제일 이거 하면 안 되는 모습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일상생활, 우리 가정 안에서 이것만은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일 보기 싫은 거. 애가 집에 와서 있는 시간도 원래 적어요. 그죠? 보통 학교에서 있죠? 하루 종일. 애가 집에 오면 몇 시간 없어요. 깨어있는 시간은 몇 시간 없어요. 길어야 2시간. 엄마랑 만나고 아빠랑 만나는 딱 그 시간은 언제냐? 밥상. 근데 밥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밥상은요, 절대로 스마트폰을 갖고 오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지키셔야 돼요. 요게 깨지면 그냥 우리 아이를 중독으로 딱 밀어넣는 거야. 밥상은 옛날부터 예절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우리 밥상머리 교육으로 예절을 배웠어요. 그죠? 아버지보다 먼저 숟갈 들지 마라. 아버지보다 먼저 숟갈 놓지 마라. 맛있는 것만 골라 먹지 마라. 소리 너무 내지 마라. 딸그락거리지 마라. 이런 것들. 그리고 밥상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때 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요즘에 디지털 디톡스라는 용어가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톡스 하면 톡스는 톡식, 독이에요. 디지털의 독을 차단하자. 그래서 요 10계명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따분함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둘,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 여러 일을 동시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 윌핑을 하지 말지어다. 뭐냐면 검색하겠다고 인터넷 딱 켰는데 하다 보면 이상한 거 막 하고 있어. 웹툰 보고 뭐 뉴스 보고 뭐 쇼핑하고. 넷, 운전 중에는 문자하지 말라. 이거 요새 운전 사고 1위가 이거예요. 운전 중에 카톡 보다가. 다섯, 안식일에는 스크린 사용을 금할지어다. 뭐 안식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일요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인터넷을 안 쓰는 날을 하루 정도는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침실은 미디어 금지 구역. 예. 잠을 못 자면 병이 생깁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이웃의 업그레이드를 탐하지 말지어다. 이거 뭐냐? 아이들은 알아요. 다른 집 컴퓨터 좋은 거 샀다. 우리도 바꿔야 돼. 내 친구가 스마트폰 바꿨다. 갤럭시 7 나왔다. 바꿔야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금방금방 바꾸려고 해요. 유행을 쫓아가려고 해요. 이거 위험해요. 계정은 비공개로.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공개 계정으로 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맨날 여러 가지를 막 계속 올려줘요. 그러면서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봐줘. 내가 이런 거 올렸어. 이거 자극적이지? 이런 거 좀 봐줘. 근데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관심 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 하면 금방 중독으로 빠집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미디어를 가져오지 말라. 이거는 절대 원칙입니다. 식탁에서는 절대 못 쓰게 하셔야 돼요. 미디어에 저녁 식사를 가져오지 말지어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진짜 삶을 사랑할지어다. 이게 10계명입니다. 스마트폰 좀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냐? 스마트폰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시체처럼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사회는 똑똑해지고 인간은 바보가 될 거다. 예, 어느 틈엔가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인간은 점점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외우는 전화번호가 회사 번호랑 집 번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핸드폰 번호 못 외우는 거죠. 옛날에는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그죠? 엄마네 집, 아빠네 집, 아들네 집. 요즘에는 전화번호 안 외워요. 다 저장돼 있거든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랑 대화는 보통 카톡 아니면 이메일. 80% 정도가, 대화의 80%가 카톡이에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점점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나 치매 오나 봐. 이거는
그냥 생리학적 치매가 아니라 디지털 치매예요. 스마트폰을 너무 쓰니까 뇌가 한쪽만 발전하면서 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서에 사인할 때 빼놓고는 손으로 글씨를 안 써. 사람은 손으로 글씨를 쓰고 손으로 뭘 해야 뇌가 발전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들 늙으면 차라리 고스톱이라도 또 치라 그러는 거예요. 손을 써야지 치매가 안 와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치매가 잘 오죠.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만났어. 얼굴 기억을 못해.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냐 라고 지적을 받는다. 이러면 아, 나 위험하구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자꾸 보니까 길을 잘 몰라. 실제 가던 길을. 이건 위험한 거예요. 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0분 후에 미사하겠습니다.